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핵까지 했으니까 앞에 내용 잠깐 복습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세포의 크기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었는데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세포의 크기 측정을 직접적으로 잘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대물 마이크로미터와 저반 마이크로미터를 이용을 합니다. 대물 마이크로미터는 이렇게 재물대 위에 올려두는 받침 유리 위에 눈금이 새겨져 있는 거고, 요거 작은 거 요 한 칸에 10 마이크로미터로 길이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얘를 이용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세포 표본을 측정하려고 이렇게 올려두게 되면 현미경 입장에서는 이 받침유리의 두께마저 너무 두껍기 때문에 요 자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세포가 안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세포에 초점을 맞추면 자가 안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배율로 갈수록 이 대물 렌즈의 길이가 길어지게 되는데, 현미경 조금 달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고배율로 측정하게 되면 거의 받침유리가 렌즈에 닿을 직전까지 가야지만 상이 맺힐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렌즈에 닿아서 렌즈가 깨지거나 표본이 깨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물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저반 렌즈에 껴넣는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길이를 구하고 얘를 이용해 가지고 길이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지금 얘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저반 마이크로미터, 얘가 대물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대물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가 10 마이크로미터로 고정되어 있으니 서로 겹치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몇 칸이나 겹치는지 세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겹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칸에 20칸이 겹칩니다. 10칸의 길이가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었겠죠? 그 다음 20칸이니까 100을 20으로 나누면 하나가 몇이에요? 5. 그래서 요 한 칸의 길이가 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럼 얘를 토대로 이제 표본을 올려두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세포를 찾아서 세포의 길이를 측정해주면 됩니다. 까지 저번 시간에 했었어요. 맞죠? 자, 그래서 다시 요 그림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배예요. 100배면 보통 일반적인 시제품은 요 한 칸이랑 요 한 칸이 겹치게 되어 있지만 당연히 여러분들 다른 문제집 같은 거 풀 때는 문제 조건에 맞춰서 잘 풀어줘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 그림에서 보게 되면 100배예요. 대물 렌즈가 10배, 저반 렌즈가 10배입니다. 그러면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이렇게 보이고 대물 마이크로미터는 이렇게 보여요. 얘를 그래가지고 서로 일치하는 부분을 찾았더니 다행히 10칸에 10칸이 겹쳤습니다. 그러면 10칸에 10칸이 겹치니까 한 칸에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길이가 10 마이크로미터니까 얘도 10 마이크로미터겠죠. 됐나요? 자, 그런데 이제 배율을 바꿔줄 거예요. 배율을 바꾼다는 얘기는 저반 마이크로미터가 영향을 주는 저반 렌즈의 배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물 렌즈의 배율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대물 렌즈의 배율을 만약 2배 더 해가지고 20배로 높였다 라고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그대로 보이게 되고 이 대물 렌즈에 의해서 상이 확대가 되는 대물 마이크로미터만 이렇게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서로 겹치는 부분을 찾아줘요. 그럼 10칸에 20칸 겹쳤으니까 아까 똑같이 한 칸의 길이가 5 마이크로미터다 라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특징은 배율이 바뀌면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배율이 2배가 됐더니 10 마이크로미터에서 5 마이크로미터로 이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한 눈금의 길이가 감소했죠. 2배 증가하면 배율이 2배 증가하면 2분의 1, 즉 n배 증가하면 n분의 1배로 눈금의 길이가 감소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핵에 대해서까지 배웠습니다. 그럼 핵을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핵입니다. 핵막을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막과 내막의 이중막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핵은 이제 내부와 외부에서 이렇게 핵 내부와 핵 외부는 서로 물질 교환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구멍이 있는데 그런 구멍들을 핵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핵 내부에는 핵산이 들어있겠죠? 우리가 핵을 염색을 할 때는 핵산을 염색하는 겁니다. 그러면 핵산이 많이 있으면 진하게 염색이 되겠죠? 그렇게 진하게 염색이 되는 부분을 인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염색이 됩니다. 왜냐하면 핵산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DNA는 일반적으로 염색질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거 볼게요. 자,
구조, 핵은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핵 속에는 유전 물질인 DNA와 인이 있습니다. 자, 핵막, 외막과 내막의 이중막 구조이고 핵공은 핵과 세포질 사이의 물질 이동 통로가 되고 DNA는 어떤 단백질에 결합되어 있어요? 히스톤 단백질에 결합되어 있어서 약간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염색질이라고 하고, 자, 이는 단백질과 RNA가 많이 모여 있는 부분으로 막이 없습니다. RNA도 핵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핵산을 염색시키는 염색약으로 염색이 잘 돼서 진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rRNA가 있는데 rRNA는 라이보솜 RNA입니다. 우리가 곧 배우겠지만 라이보솜은 단백질과 RNA가 같이 합쳐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RNA를 rRNA라고 합니다. RNA에는 mRT가 있었고 mRNA가 우리가 전사와 번역 과정에서 단백질로 번역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RNA인 거고 rRNA는 라이보솜을 구성하고 있는 RNA입니다. 라이보솜이 결국에는 RNA랑 결합을 해야겠죠? 그러면 얘를 인지하는 어떤 기작이 필요할 거예요. 그 기작을 얘랑 상보적인 서열을 갖는 RNA를 본인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결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rRNA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RNA는 무엇을 전달해 주냐면 아미노산을 라이보솜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그 라이보솜은 그 전달받은 아미노산을 통해 가지고 단백질을 번역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기능,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고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부터 하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핵이 과연 생명체 활동을 조절하는가? 요거를 보는 실험입니다. 삿간말 재생 실험인데 삿간말은 단세포성 생물입니다. 그래서 갓, 자루, 핵이 있는 헛불이 이렇게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M형이랑 C형이 있는데 M형은 갓이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지만 C형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험을 한 겁니다. 각각의 자루 부분을 잘라가지고 서로 헛부리에다가 이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M형 헛부리에 C형 자루가 이식되어 있고 얘는 C형 헛부리에 M형 자루가 이식이 되어 있습니다. 헛부리에는 핵이 들어있어요. 만약에 핵이 생명활동을 조절하고 세포의 모양을 결정한다면 이 M형의 헛부리에는 핵이기 때문에 갓이 M형으로 나타날 거고 여기는 C형으로 나타날 거예요. 만약에 핵이 그런 기능이 없다고 하면 요 자루가 자라가지고 C형이 자라고 여기선 M형이 자랄 겁니다. 근데 실험 결과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서는 M형 갓이 여기에선 C형 갓이 재생이 됐습니다. 그 말은 자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핵이 들어있는 헛부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헛부리에 핵이 있습니다. 갓 모양이 서로 다른 삭간말의 헛부리에 자루를 교환하여 이식하면 재생되는 갓의 모양은 핵이 있는 헛부리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를 통해 핵은 생물의 형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라는 실험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라이보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보솜 이렇게 생겼어요. 단백질 알갱이이고 여기에 rRNA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라이보솜은 크게 두 개의 단위체로 구성이 되는데 큰 걸 그냥 대단위체, 작은 걸 소단위체라고 얘기합니다. 요 사이에 mRNA가 들어가 가지고 라이보솜이 차례대로 읽어가면서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라이보솜 거친면 소포체에 붙어 있거나 세포질에 흩어져 있는데 우선 소포체만 잠깐 보게 되면 곧 설명하긴 할 거예요. 소포체는 핵막과 일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망상 구조의 막구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소포체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라이보솜이 붙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라이보솜이 붙어 있으면 표면이 거칠거칠해 보여서 거칠면 소포체, 그 다음에 라이보솜이 붙어 있지 않으면 매끈매끈해서 매끈면 소포체라고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거칠면 소포체에 붙어 있거나 혹은 세포질에 둥둥둥 흩어져 있습니다. 자, 구조는 rRNA와 단백질로 이루어진 작은 알갱이인 거고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다.
기능은 DNA에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이 과정 우리가 조금 자세히 배웠듯이 DNA에 있는 정보가 RNA로 전사가 되고 RNA에 있는 정보가 단백질로 번역이 됩니다. 결국 RNA를 읽고 있긴 하지만 이 RNA에 있는 정보도 DNA에서 왔기 때문에 DNA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단백질이 활발하게 합성이 되는 세포, 예를 들어서 이자세포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자세포는 왜 단백질을 많이 합성할까요? 그쵸, 호르몬도 만들고 또 뭐도 만들죠? 그렇죠. 소화 효소를 만듭니다. 효소의 주성분이 뭐였죠?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소화 효소를 계속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합성해야 돼서 라이보솜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웠던 세포 중에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는데 항체 기억나요? 선생님이 단백질 주성분인 거 단백질은 촌스럽지만 어떻게 웃는다 그랬죠? 흐흐흐. 그 중에 효소, 그 다음에 호르몬, 그 다음에 항체였어요. 항체를 만드는 세포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물론 요거는 통합과학에서 안 나오니까 상식을 한번 늘려봅시다. 기억해보세요. 항체를 만드는 세포가 뭐였죠? 비림프구가 분화된 기억세포랑 같이 그렇죠. 형질세포에서 많은 양의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형질세포도 당연히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라이보솜이 많겠죠. 자, 그 다음에 소포체 보도록 할게요. 아까 방금 얘기해 준 대로 세포질에 촘촘히 배열되어 있으며 일부는 핵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납작한 주머니관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양의 세포 소기관으로 단일막 구조입니다. 기능은 물질의 수송 통로 역할을 하고 표면에 붙어있는 라이보솜 유무에 따라서 라이보솜이 있으면 거치면 소포체, 라이보솜이 없으면 매끈면 소포체로 구분이 됩니다. 각각의 기능들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거치면 소포체는 라이보솜이 있고 매끈면 소포체는 라이보솜이 없습니다. 다 적었나요? 자, 그럼 요거 보도록 할게요. 자, 소포체를 보게 되면 요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좀 눈에 잘 보이게 하면 요렇게 핵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핵공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핵막의 일부분이랑 이렇게 소포체 막의 일부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핵막과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라이보솜이 붙어있는 애들이 있고 안 붙어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라이보솜 좀 크게 처리하면 이렇게 표면에 라이보솜이 붙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이제 거치면 소포체라고 하고 라이보솜이 붙어있지 않은 애들을 매끈면 소포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라이보솜의 기능이 뭐라 그랬죠?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그럼 얘가 소포체 표면에 붙어 있어요. 그럼 자신이 합성한 단백질을 누구한테 전달해 주려고? 그렇죠. 소포체 내부로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합성한 단백질을 여기 안에 넣어줘요. 그러면 이 단백질들이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거치면 소포체, 표면에 라이보솜이 붙어있는 소포체로 라이보솜에서 합성한 단백질을 가공 및 운반합니다. 그리고 분비작용이 활발한 이자세포 등에 발달되어 있고 분비작용은 여기에서 바로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매끈면 소포체는 표면에 라이보솜이 붙어있지 않은 소포체로 인지질, 스테로이드 합성, 독성 물질 해독, 칼슘 이온 저장 등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독성을 해독하는 기관은 간이에요. 그래서 간세포에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을 합성해주는 부신 거칠 세포 등에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지질과 스테로이드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렇죠. 우리 바로 세포 생명체 구성 물질 지질에서 했었을 때 구조가 어떻게 생겼었죠? 스테로이드? 그렇죠. 고리가 탄소로 이루어진 고리가 몇 개 붙어 있는 4개 붙어 있는 구조였어요. 자, 그럼 볼게요. 네, 여기 오른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의 이용.
거친면 소포체에 붙어있는 라이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 거친면 소포체로 들어가 가공 과정을 거쳐 운반이 됩니다. 여기 오타 있으니까 수정해 주세요. 세포일이 아니라 세포질. 세포질에 흩어져 있는 라이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은 보통 세포 내에서 합성이 됩니다. 수정했나요? 자, 그러면 이제 골지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지체는 골즈라는 과학자가 이름 붙여가지고 골지체가 된 거고, 요렇게 막으로 된 구조물들이 층층층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요 막으로 된 요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시스터나라고 합니다. 자, 구조 납작한 주머니 모양의 시스터나가 쌓여있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단일막 구조인 거고 기능은 소포체로부터 운반된 단백질과 지질을 가공한 후 수송하거나 세포 밖으로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샘 세포나 내분비된 세포와 같이 분비작용이 활발한 세포의 발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잘 보게 되면 단백질이 어떻게 이동을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핵 속의 DNA로부터 RNA로 전사가 됐고 이 RNA를 라이보솜이 읽어줍니다. 그럼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핵막이 두 겹인 거, 그래서 이중막인 거 볼 수 있고 핵막의 일부분이 소포체 막과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거친면 소포체니까 이 겉부분에 라이보솜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라이보솜에서 뭐를 합성한다 그랬죠? 단백질을 합성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보솜에서 합성한 단백질을 여기 안으로 쑥 넣어줘요. 그럼 단백질이 이렇게 되고 단백질이 요 안에서 이렇게 변형 과정을 거칩니다. 접히기도 하고 잘리기도 하고 무언가 덕지덕지 붙기도 해요. 알겠죠? 자, 그러다가 이런 단백질들이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되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 소포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빠져나오냐면 요렇게 소포체 막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요렇게 움푹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 요 단백질이 요 안으로 쑥 들어가요. 알겠죠? 그러면 잠깐만. 단백질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좀 귀여워졌죠? 아니야? 단백질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막들이 이제 융합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요게 뚝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얘가 누구한테 보통 전달이 되냐면 이런 거 소낭이라고 해요. 소낭으로 쭉 운반이 돼서 요렇게 골지체로 갑니다. 그러면 골지체도 본인의 막이 있을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이 막과 얘가 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얘가 다시 골지체 안으로 들어가서 변형이 되고 된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골지체 막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움푹 부풀어 오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포장이 돼요. 포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소낭으로 쌓여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가냐면 세포막한테 갑니다. 세포막한테 가게 되면 세포막이랑 융합을 하게 돼요. 그럼 융합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단백질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과정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핵 속의 DNA 유전 정보에 따라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됩니다. 그럼 거치면 소포체에서 단백질이 가공 후 운반 소낭에 담아 골지체로 운반이 됩니다.
이렇게 아까 담았던 요 조그만한 막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을 운반소낭이라고 해요. 자, 운반소낭은 골지체 막과 결합하여 골지체 안으로 단백질을 전달해주고 골지체 안에서 단백질은 또다시 가공이 됩니다. 그리고 운반소낭에 담아서 세포막 쪽으로 이렇게 운반이 됩니다. 그리고 운반소낭의 망이 세포막과 결합하면서 소낙 속의 단백질이 밖으로 분비가 됩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그럼 오른쪽 볼게요. 자, 시스터나 골지체에서 볼 수 있는 평평하고 넓적한 자루 모양의 구조물을 시스터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포체와 골지체의 차이. 소포에는 아니고 소포체는 체로 바꿔주세요. 소포체. 소포체는 막의 일부가 핵막과 연결되어 있고 내부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골지체는 핵막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내부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한 시스터나에서 한 시스터나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막으로 둘러싸서 소낭으로 만든 다음에 계속 이동시켜 주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결국엔 분비가 될 때 골지체를 많이 거치게 되니까 소화샘이나 내분비샘과 같이 분비작용이 활발한 세포에선 당연히 골지체도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세포, 그 다음에 또 단백질 분비하는 아까 말했던 형지세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그럼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토콘드리아 뭐하는 세포 소기관이었죠? 그렇죠. 세포 과정이 어떻게 됐죠? 포도당을 뭐를 이용해서 쪼개줘요? 산소를 이용해서 쪼개줍니다. 그러면 무엇과 무엇으로 돼요? 물과 이산화탄소로 됩니다. 그때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에너지의 한 60% 정도는 열로 발산이 되고 나머지 40% 정도는 ATP로 저장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그런 기관을 하는 곳이 바로 마이토콘드리아예요. 자,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 산소를 이용해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의 에너지를 유기물을 쪼개가지고 ATP로 전환해줍니다. 결국 포도당도 화학결합 속에 있는 에너지인 거고 그 다음에 ATP도 화학결합 속에 있는 에너지를 이용하기 거기 때문에 물질은 달라지지만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 구조를 보게 되면 겉에 이렇게 얇은 막이 있고 그 안에 또 이렇게 주름진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 있는 막을 외막이라고 하고 안쪽에 있는 막을 내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외막과 내막 사이를 막 사이 그냥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내막 안쪽에 있는 공간을 바탕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런 마이토콘드리아의 이런 주름진 내막의 구조를 뭐라 그러냐면 크리스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막, 내막 다 막이기 때문에 각각 인지질 이중층이에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특징은 무엇이냐 볼게요. 자, 타원형의 세포 소기관으로 외막과 내막의 이중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내막은 크리스탈하는 주름진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 인체 내에서 주름진 구조가 생겨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어떤 목적으로 주름을 만들죠? 작은 창자 내부가 주름진 이유, 뭐를 넓히기 위해서? 표면적, 그 다음에 허파과리가 이렇게 주름, 이렇게 꽈리모 이렇게 된 이유도 다 주름 형태가 다 표면적을 넓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막도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주름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요 내막에는 우리가 가장 마지막 큰 대단원 3단원 1차 지필 끝나고 1차 전기 끝나고 배울 그 단원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세포과 관련된 수많은 단백질들이 여기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막의 면적을 최대한 넓혀야지 효율적으로 세포호흡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크리스타랑 이제 바탕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크리스타 내막이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 형성된 주름진 구조를 크리스타라고 하고 내막에 ATP 합성에 필요한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의 면적을 최대한 넓혀주는 거예요. 네, 바탕질 내막 안쪽의 공간입니다. 자체 DNA와 라이보솜이 있어가지고 특징이 스스로 복제하고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호흡에 관여하는 효소가 있어요. 자체 DNA가 왜 이렇게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진화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요거는 뭐 이해 정도만 하면 돼요. 옛날 옛적에 이렇게 세포가 살았었어요. 근데 요 바깥쪽에 어떤 세균이 살고 있었냐면 요 세균이 있었는데 요 세균은 산소를 이용해 가지고 세포호흡을 할 수 있었던 세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얘가 얘를 탐내고 얘도 얘를 서로 필요로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렇게 해가지고 얘가 막으로 둘러싸여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공생하게 돼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불필요한 것들이 다 없어지고 얘랑 공생할 때만 필요한 것들만 남아가지고 마이토콘드리아가 됐는데 그래서 원래 요 세균이 있었기 때문에 세균이 가지고 있던 DNA도 가지고 있어요. 자체 DNA. 그리고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나요? 엽록체도 마찬가지로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핵이 있는 진핵세포와 공생하면서 만들어졌다는 썰이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고 엽록체도 마찬가지로 자체 DNA도 가지고 있어요. 됐나요?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자체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능 세포호흡이 일어나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가 ATP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분포 대부분의 진핵세포에 있고 간세포, 근육세포와 같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세포에 존재합니다. 간세포는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ATP가 많이 만들어져야 돼서 마이토콘드리아가 많고 근육세포도 이제 골격근 같은 경우에 움직이고 심장도 뛰어야 하기 때문에 ATP가 많이 필요해서 마이토콘드리아가 많습니다. 그러면 마이토콘드리아 개수는 항상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육세포 안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 개수가 증가하고 운동을 열심히 안 하면 마이토콘드리아 개수가 감소하게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와 뭐 엽록체 이런 것들은 나중에 노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이토콘드리아 노화가 일어나는구나. 손상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 손상된 거는 누군가 소화시켜줘야 되고 새롭게 만들어줘야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엽록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엽록체 뭐를 하는 세포 소기관이죠? 뭐를 해? 광합성입니다. 광합성 재료가 무엇과 무엇이에요? 이산탄소와 물을 재료로 어떤 에너지를 이용해서 빈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엇과 무엇을 만드는 그렇죠.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 그 다음에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광합성이었어요. 알겠나요? 이거 적을 시간 줄 거니까 먼저 선생님 설명 듣고 적으세요. 알겠죠? 적다가 이해의 흐름을 놓치는 것보다는 그냥 이해하고 적는 시간 줄 테니까 적는 게 제일 여러분들한테 좋아요. 자, 마찬가지로 아까 선생님이 아까 방금 설명한 대로 세포 내 공생설, 그러니까 외부에 있던 광합성하는 세균이 이렇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막과 내막으로 되어 있어요. 이 외막도 인지지 이중축, 내막도 인지지 이중축은 각각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은 이렇게 동전 모양이 있어요. 얘를 뭐라 그러냐면 타이라코이드라고 합니다. 요 막을 또 타이라코이드 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내막 안쪽에 이 타이라코이드가 동전 모양처럼 쌓여있는 구조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그라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라나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스트로마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그냥 사람들이 명칭 지어둔 거니까 당연히 누군가 이름 외우듯이 외워둬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볼게요. 자, 구조 외막과 내막의 이중막 구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내막 안쪽은 그라나와 스트로마로 구분이 됩니다. 적었어요? 자, 여기 볼게요. 자, 그럼 그라나 타이라코이드 단일막으로 된 동전 모양의 구조가 층으로 이루어진 구조를 이제 그라나라고 합니다. 타이라코이드 막에는 광합성에 관여하는 색소와 단백질이 있고 스트로마는 그라나를 제외한 내막의 안쪽 공간으로 자체 DNA와 라이보솜이 있어서
마이토콘드리아 마찬가지로 스스로 복제하여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당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이 스트로마에 떠다니고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기능. 광합성이 일어나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여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에 저장을 하고, 분포. 식물 세포와 광합성을 하는 원생 생물의 세포에 있으며 동물 세포에도 근데 동물 세포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생물이나 이런 과학 기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떤 기사를 보는 경우도 있냐면 특정 달팽이가 잎을 먹고 그 잎에 있던 엽록체를 본인의 세포에 넣어서 계속 키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혹시 그런 기사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달팽이 세포 안에 엽록체가 살아서 계속 증식도 하고 막 그래요. 햇빛을 받으면 광합성도 하고. 그러면 이 문장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세포 생명과학이 어떤 걸 다루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정규 분포표 기억나요? 기억나요? 여기가 평균이고 여기는 양극단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학은 가장 평균적인 것만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가장 평균적인 내용은 이게 맞아요. 동물세포에는 엽록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달팽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양극단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인 문장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장이 옳은 문장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엽록체를 그 달팽이 자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섭취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라 여기에서는 해당하지 않아요. 알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생명과학을 전공할 텐데 생명과학을 전공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생명과학은 예외를 다루기보다는 가장 보편적인 상황을 다루고 서술한 학문이다. 이거를 잘 기억해주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액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액포. 자, 구조는 이렇게 단일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인지질 이중층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비교했을 때 식물세포에만 있는 게 액포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왜? 일부 동물세포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식물세포에 주로 존재해서 식물세포의 그림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액포의 기능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노폐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삼투 관련돼서 액포 사이즈도 선생님이 한번 다뤄줬었죠? 물 저장하고, 독성 물질 저장하고, 여러 가지 이온들 저장하고, 색소들 이런 거 저장해 줍니다. 그래서 꽃잎의 색깔이 다양한 이유도 대부분 액포에 색소를 담고 있기 때문인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식물을 먹으면 독성이 나타나는 이유도 액포에 독성을 가진 애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액포입니다. 액포는 노폐물을 저장해요.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요 작은 액포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큰 액포가 되고, 세포가 너무 오래되면은 액포의 크기가 대부분 세포를 차지해가지고 세포 소기관들이 이렇게 밀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액포가 점점점 커지냐? 노폐물을 저장한다 그랬죠? 이 동물 같은 경우에 노폐물을 오줌으로 배설해 줍니다. 그렇지만 식물은 오줌을 싸요, 안 싸요? 안 싸죠? 그래서 계속 액포에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노폐물이 많이 쌓이니까 액포의 크기가 커지겠죠. 됐나요? 자, 볼게요. 자, 액포 구조. 단일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주머니 모양의 세포 소기관으로, 자, 기능은 물을 흡수하여 세포 내 수분량과 삼투압을 조절하고 식물세포의 형태를 유지에 관여합니다. 영양소, 유기물, 노폐물, 수용성 색소, 독성 물질 등을 저장합니다. 성숙한 식물세포에서는 여러 개의 작은 액포가 합쳐져 하나의 큰 액포가 되고, 이 액포가 식물세포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비고란 여기 안 봤으니까 볼게요. 그 전 페이지. 그래서 단백질 합성, 가공, 운반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은 핵, 라이보솜, 소포체, 골지체입니다. 왜냐하면 핵 안에 있는 DNA로부터 단백질 합성하는 정보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가 있습니다. 마이토콘드리아, 포도당에 있는 화학 에너지가 ATP 화학 에너지로, 엽록체, 태양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즉 포도당 속에 있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내용이 좀 길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